안녕하십니까. 99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책임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휴전선을 넘어서 거의 서울 상공까지 왔다 갔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한 대도 격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전투력이 과연 있기는 있는지, 대한민국 국군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이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왜 이렇게 무능한 국군이 됐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저는 이 책임을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에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대한민국 안보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전방에 지피도 다 폭파시키고 남북 군사 합의인가 지랄인가 해갖고 군사 훈련을 거의 안 시켰습니다. 포탄 실사기 훈련 같은 것도 전방에서는 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아무도 못하게 문재인이가 막아버렸습니다. 전방 100문, 200문 해갖고 쭉 오는 그 방어선, 최전방 도로에 있던 대전차 장애물들 다 뜯어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북한이 6.25 때보다 더 빠른 하루 만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동해안에 철조망 같은 거 거의 다 걷어냈습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정신의 경계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 경계는 이미 문재인 때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때 이렇게 대한민국 국군의 가시적인 경계도 무너지고 정신적 경계가 무너질 때 침묵했던 대한민국 국군 중에 장성들, 저는 다 사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장성들, 별 달고 있는 장성들 다 사퇴해야 됩니다. 불의가 정의가 될 때 그때는 계급장을 떼서라도 저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항 안 했습니다. 그런 뉴스 본 적도 없습니다. 문재인의 5년은 불의가 정의가 된 그런 시대였고, 바로 국군의 안보가 무너지고 그 국군의 안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보, 국민의 생명까지 직결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 5년은 그렇게 대한민국 체제를 뿌리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군 장성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 장성들이 침묵했습니다. 문재인에게 굴종했습니다. 문재인에게 굴종한 것은 바로 김정은에게 굴종한 거나 똑같았습니다. 그런 짓을 한 그 장성들이 지금 계급장을 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 인사철 같은 거 주지 말고 대한민국 군 장성들 거의 90%를 저는 물갈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무인기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들이 수혈이 되고 새로운 피들이 무너졌던 5년의 국가 안보를 윤석열의 1년 만에 다시 세우고 향후에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군사안보, 국방안보를 허물 때 그때는 한가하라고 저항하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인기 5대에 한국 넘어와서 서울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 이 행위야말로 대한민국이 무지공산이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거의 장성들 90% 이상은 잘라내야 된다, 갈아야 된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안보의 축이 무너지고 국방 안보가 무너지고 훼손될 때 침묵했다는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성들이 다 별을 달고 진급해서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어떤 놈이 대통령 되더라도 간에 국방 안보만은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북한 공산당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중국 공산당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러시아 공산당이 사라지는 그날까지는 대한민국 국방은 그 어떤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국방 안보만은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문재인에게 책임이 크고, 이 책임을 문재인 정권 5년에 국방을 어떻게 허물었는가 대해서 이 감사도 또 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감사를 넘어서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재인이가 도보달인가 만나가고 저 둘이 처음 만나갖고 USB에 건네고 여러 가지 했는 게 뭘 건넨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짓을 문재인에게 했습니다. 두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갖고 둘이끼리만 처음 만나는 게 세계 역사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간첩들이나 할 짓 아닙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그걸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기록에 남겼습니까?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가 준 걸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 문재인은 양산에 살 자격도 없는 인간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돈 500만 원을
경남 사회복지 사랑의 연맹 그거 보내갖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싶다. 야,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 있고 불우한 이웃 돌 정도면은 풍산께 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풍산께 사료주면서. 이 정신적으로 문재인이야말로 온전치 못한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숙대호텔을 만들어놨습니다. 한전이 파산 직전 만들어놓고 전기료는 폭등하게 만들어놓고 나라 꼴을 거들내버린 인간이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의 기록에 문재인 이름 성찬을 빼야 될 정도로 끼친 혜악이 너무너무 큽니다. 문재인은 5년 동안에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얼마나 만연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놈이 창궐해서 세상의 주인 행세를 했고 각종 금융 사건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이철 같은 놈, 신라젠 사건, 옵티머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사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해쳐 드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의 보강을 대해서라도 권력형 범죄 비리 뿌리 뽑아야 됩니다. 특히 마약 조사 뿌리 뽑아야 됩니다. 미국이 중국발 마약 때문에 미국이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 사회는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3천만 명, 4천만 명이 코로나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미래도 별로 없습니다. 시진핑의 권력도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화려했던 한 50년의 중국 몽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화려했던 과거 역사, 앙코르와트의 그 궁을 만들었던 그 위대한 제국의 역사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때문에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도 인류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생명을 너무 많이 죽였고 인간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보다 더 못하게 다룬 사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8인공이 매와서 중국과 저항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공산당,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인간의 생명에게 가했던 가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산당들은 마귀 새끼와 똑같습니다. 반드시 지구상에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새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땅에도 공산당 새끼들이 참 많습니다. 마귀 새끼들이. 사탄 같은 자들, 좀비 같은 자들, 이런 자들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로 노조와의 전쟁, 그 노조와의 전쟁이 곧 공산당과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공산당들은 그냥 얕잡아봐서 안 될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가 이제 대한민국 또 다른 100년의 역사로 이어지고 그 100년의 역사가 1000년의 역사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경험이 없다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도 새 역사를 써야 돼요. 지나가버린 모든 정치, 여의도 정치는 끝장을 내야 돼요. 배울 게 없어요.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고 서영교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저 중랑구에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파이팅 외치다가 지금 언론에 혼을 맞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태원 유족들을 막 비난해서 자기가 파이팅, 우리끼리 잘하자 파이팅 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닙니까?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떻게 조문가 갖고 70여 개의 영정이 있는 자리에서 파이팅 외칩니까?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걸 정신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석을 해보면은 그걸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걸 해쳐 드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파이팅 글자 세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온전한 자라면은 조문 가서 파이팅하고 외치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 세월호처럼 한번 해쳐 드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자꾸 꺼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파이팅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불을 떼서 해보려고 그래도 불이 안 붙어. 지난주도 많이 와야 되는데 촛불 행동에 1000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아무리 촛불에서 불을 떼서 횃불로 만들려고 해도 불이 자꾸 꺼지니까 선교가 야 파이팅 한번 하자 했는데 그 파이팅이 입을 잘못 놀린 거죠. 서영교는 국회의원이지만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때는 재판거래, 국회에서 재판거래 해갖고 그것도 혼이 났는데 자기 남편이 장모시기 변호사입니다. 우리를 다 고소를 해갖고 저도 지금 선교가 저를 고소해서 특수 협박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재판거래에서 우리가 서영교 지구당사 가서 마이크를 잡고 혼을 냈습니다. 그게 특수 협박이다. 말이 됩니까? 저를 기소한 검사 그놈도 정신없는 놈입니다. 제가 그 기소하는 검사 보고 그랬습니다. 이걸 기소하면 기소권 남용이라 그랬어요. 근데 3년째 지금 재판을 3년째. 그런 여자가 바로 서영교입니다. 그 가서 파이팅 외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진짜 90% 이상 안 가면 99% 물갈이해야 돼.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저런 서영교 같은 정치적 인간이 덜 된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정치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나라 꼴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태원의 분위기가 화장 분위기로 돼가고 있고 다시 새로운 이태원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이태원 상인들이 다시 살고 이태원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빨리 저 죽음의 천막을 걷어내야 됩니다. 광화문에 세월호 천막 갖다 놓고 세월호 집 짓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나아진 게 있습니까? 밝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 있는 것은 뭐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것밖에 없어요. 또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서 잘 됐습니까? 나라 진짜 그들하고 개판됐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용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죽음을 이용해서 재미 본 인간들은 끝내 그 결말이 뭐냐? 죽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죽음의 그림자.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원자력이 죽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죽고 모든 게 죽었어요. 기업들이 죽고. 누구 때문에? 바로 세월호의 죽음의 구판을 이용한 정치 집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지금 또다시 이태원도 그 강호병 세월호 갖고 재미본 자들이 다 처부터 갖고 해보려고 발부동을 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잠자고 있는 국민들도 거짓말인 걸 뻔히 압니다. 이태원에 있는 상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태원 파출소에 그 경찰이 차 꼭대기 올라가서 여러분 이래 가면 안 됩니다. 이래 하세요. 단 한 인간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인간이라도 말을 듣고 그 경찰관 말을 따릅시다 했으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오늘날 공권력을 저렇게 다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경찰들을 패고 경찰들을 감옥에 보내고 공권력을 집행했던 많은 경찰들에게 물대포 쏘고 했던 그 경찰관들 다 징계시키고 민사행사 책임 묻고 불법했던 백남기는 영웅되고 이렇게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 나라 꼴이 법적 질서가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든 놈들이 민주당이요. 바로 서영교입니다. 서영교. 그래서 저 민주당 자끝들도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선동해보고 이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는 좀 더 우리 진실해지자. 이재명 같은 놈도 당에 빨리 밖에 보내가고 검찰 조사받게 해서 감옥을 보내든 뭘 하고 이제 남아있는 민주당 몇 명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에 참 살아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이상민 의원.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하시고 바른 말씀하시고 어제 그 검사들 잡혀 찍어갖고 막 하니까 이상민 혼자 그러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자포를 쫓고 비난하고 훗날에 또 협박하는 그래서 수사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꺾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간섭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그냥 무도하게 가감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 민주당 폭력배들입니다. 저는 조폭 수준을 넘은 폭력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상민 국회의원님 해서는 안 된다. 양심 있게 하십니다.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엘리베이터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제 방송을 잘 봤다 오고 제가 딱 그랬어요. 이상민 의원 보고 어제 방송 하루 잘하신 게 아니라 늘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말하는 극우 우리 자유연대 제가 대표 명함을 탁 드렸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탁 받으시더니 보좌관 시켜서 저 명함을 탁 주셔. 예, 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정치는 비록 여당과 야당이 되어 있지만 서로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최소 인간적인 예의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의원에게는 제가 볼 때 그런 절제된 모습이 있고 인간된 모습도 있고 진짜 정치인다운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을 대통령실을 초청해서 그분하고 이 여야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인가 그런 대담의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그래도 민주당에서 양심 있는 말씀하시는 이상민 의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 한마디 드립니다. 대한민국 장성 90%를 빨리 전역을 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피로 수혈하십시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방이 허물어지고 할 때 침묵했던 그 책임을 그들에게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기가 넘어왔는데 그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 대한민국 군, 지휘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인기가 아니고 그 전투기가 넘어오고 폭격기가 넘어와갖고도 저지랄을 했으면 서울 시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5대 넘어왔으면 한 적어도
세대는 격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대는. 아니 한 대도 격추 안 시킨다면 그럼 우리는 이날 때까지 국방비 내고 해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뭐 이게 군대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군대를 이렇게 만든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고 국방에 허물어질 때 침묵했던 그 지금의 장성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갈이를 반드시 해서 국방도 혁신하시라. 군 개혁 하시라. 노동개혁도 중요하지만은 국방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국방이 어지러우면 아무 계획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추운 들판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을 같은 소리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춥지만 어젯밤에도 우리 5.19 우리 애국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가건경 TV 아침에 아침을 지켜서 또 왔습니다. 그리고 송시아제 아침 일찍 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